테슬라 소식입니다. CNN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 테슬라가 매출 감소와 수익 급락, 주가 하락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실제 상황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CNN이 28일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1% 급감했으며 자동차 판매 부문에서는 사실상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는 4억 900만 달러 규모의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이는 다른 자동차 업체에 판매한 5억 9,500만 달러 규모의 규제 크레딧 덕분이었다. 규제 크레딧 판매가 아니었다면 자동차 사업에서는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같은 날 진행된 투자자 대상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이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며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CNN은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연방 배출가스 규제 완화 및 캘리포니아주 등 9개 주의 독자적 규제 권한 박탈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테슬라는 지난 2021년 이후 규제 크레딧 판매로만 84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는 대부분 순이익으로 반영됐다. CNN은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현실화되면 테슬라는 이 같은 규제 크레딧 수익도 잃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테슬라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자동차 부문 총이익률 역시 급격히 악화됐다. 모건 스탠리 분석에 따르면 테슬라의 자동차 부문 총이익률은 2022년 1분기 30%에서 올해 1분기 12.5%로 감소했다. 이는 테슬라가 연간 5,600대만 판매하던 2012년 수준과 비슷한 수치다. 한편 테슬라는 중국과 유럽 시장 모두에서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비아디 등 현지 전기차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로 인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는 가운데도 테슬라만 판매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CNN은 테슬라는 곧 비아디에게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 자리를 넘겨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 역시 흔들리고 있다. 머스크가 2기 트럼프 출범 이후 미국 연방정부 축소 작업을 주도하고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정치적 행보에 나서면서 소비자 반감이 커진 결과다. 지난달 독일 베를린에서는 머스크를 규탄하는 시위 도중 테슬라 차량이 불에 타는 사건도 발생했다. 일부 월가 투자자들은 테슬라가 곧 선보일 로보택시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다. 머스크는 올해 안에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고 테슬라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포드와 GM이 각각 자율주행차 사업 철수 또는 축소를 발표한 만큼 로보택시 시장 진입이 곧바로 수익성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회의론도 존재한다. 짐 팔리 포드 CEO는 수익성 있는 완전 자율주행차 대량 생산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힌 바 있다. CNN은 머스크가 6년 전부터 매년 로보택시 출시를 공언해왔지만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애플 소식입니다. 인도서 연간 6천만 대 아이폰 생산 달성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상대국의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바탕으로 한상호 관세 도입을 발표해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애플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연간 6천만 대 이상의 아이폰을 중국이 아닌 인도 제조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상호 관세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이 중국의 145%, 중국도 미국의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에도 상호 관세 대상에서 스마트폰이나 PC 등의 전자기기는 제외되어 상호 관세와는 별도의 반도체 관세 대상으로 할 방침으로 보인다. 전자기기를 상호 관세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의 배경에는 팀 쿡 애플 CEO가 하워드 라트닉 상무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우려를 전달하고 백악관의 다른 고위 관리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애플은 중국에 고액의 투자를 실시해 세계를 주도하는 생산 라인을 만들어 팍스콘 등의 기업을 통해서 아이폰 등의 디바이스 대부분을 제조하고 있다. 이번 상호 관세에서는 전자기기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여전히 모든 중국 제품에 20%의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관세 정책은 애플에 큰 타격이 된다. IT 분야 분석 기업인 EDC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로 출하된 아이폰 약
2억 3,210만 대 중 미국으로 출하된 것은 전체의 28% 정도라고 한다. 소식통을 인용한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이르면 2026년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아이폰의 조립을 인도로 옮길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움직임은 서플라이 체인을 다양화한다고 하는 애플의 전략에 근거하는 것으로 이 회사는 이전부터 아이폰의 인도 생산을 확대해왔다. 실제로 애플은 상호 관세 발표 후에 인도에서 600톤의 아이폰을 공수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2025 업무 동향지표 발표. AI 인간 협업 시대 예고. 기업 10곳 중 8곳은 향후 12에서 18개월 이내 인공지능 에이전트 도입이 활발해질 것이라 전망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같은 결과를 담은 보고서 2025 워크 트렌드 인덱스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한 31개국 3만 1000명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수집된 수조 건의 생산성 신호, 링크드인의 노동 채용 트렌드, 그리고 AI 스타트업, 학계 전문가, 경제학자 등과 협업을 통해 도출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보고서에서 2025년 새롭게 탄생한 프론티어 기업을 조명했다. 이들은 인간과 AI 에이전트가 함께 일하는 하이브리드 팀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운영되며 빠르게 성장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리더의 81%는 향후 12에서 18개월 내 자사 AI 전략에 AI 에이전트가 광범위하게 통합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체 리더 중 24%는 자사에 이미 전사 차원의 AI 도입이 이뤄졌다고 응답했으며 시험 운영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답한 리더는 12%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간의 시간 에너지 비용에 의존하던 지능이 이제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리더의 82%는 2025년을 전략과 운영상의 주요 사항들을 재고해야 할 전환점으로 봤다. 82%의 리더는 향후 12에서 18개월 내에 디지털 노동력을 활용해 인력의 역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과 직무 진화에 따른 다면적인 변화도 예고됐다. 리더의 45%는 향후 12에서 18개월 안에 디지털 노동력을 통해 팀 역량을 확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AI는 인간을 대체하기보다 협업을 통해 가치를 높이는 도구로 인식됐다. 직원들이 AI를 선호하는 이유로 24시간 이용 가능성, 일정한 속도와 품질, 무제한 아이디어 제공이 꼽혔다. 보고서는 AI 에이전트의 활용이 본격화되며 에이전트 보스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모든 근로자가 에이전트를 만들고 위임하고 관리하며 에이전트 기반 스타트업의 CEO와 같은 사고방식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우주 인터넷망 구축 첫발뗐다. 아마존이 자체 저궤도 통신 위성 서비스를 위한 첫 위성 발사에 28일 성공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세운 스페이스X의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와의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아마존의 위성 통신 서비스인 프로젝트 카이퍼 위성 27기는 미국 동부 시각 28일 오후 7시 1분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의 아틀라스 V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향했다. 카이퍼 위성들은 지표면 상공 약 400km 궤도에 배치되고 이후 위성들은 추진 시스템을 통해 600km 궤도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프로젝트 카이퍼는 3,200기 이상의 위성을 우주 저궤도에 띄워 인터넷을 서비스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저궤도 위성 통신은 통신 인프라가 열악한 곳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550km 상공에 7,000기 이상의 위성을 배치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아마존은 내년 7월까지 위성 1,618기를 쏘아 올려 스타링크를 따라잡겠다는 계획이다. 아마존은 올해 말 고객에게 인터넷 연결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와 일론 머스크의 우주 경쟁도 거세질 전망이다. 베이조스는 카이퍼와 별개로 우주 발사체 기업인 블루 오리진을 소유하고 있다. 블루 오리진은 지난 1월 16일 자체 개발한 우주 발사체 뉴 글렌의 첫 발사에는 성공했으나 발사체 재사용의 핵심인 1단 추진체 해수에는 실패했다.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세계에서 발사체 재사용 기술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